오늘은 스테레오 사운드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압력 마이크와 압력차 마이크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압력차, PG 마이크로 만들 수 있는 지향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보기에는 1번 단일 지향성, 2번 하이퍼카디오이드, 3번 전지향성, 그리고 4번은 위에 1, 2, 3번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압력차 마이크를 이용해서도 모든 지향 패턴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인 방법도 있고 정기적인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양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interaural difference라고 하는데요. 양쪽 귀에 도착하는 신호의 차이에 의해서 음원의 위치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공간에서 차이가 동시에 스테레오 사운드의 기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귀에 같은 신호가 도착하게 되면 스테레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레오감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옆에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레벨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귀에 도착한 바이올린의 그림의 크기를 보시면 크기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레벨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번 패스처럼 도달하는 간격, 도달하는 시간차가 생기는 이것이 바로 양귀 간의 시간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양귀의 신호를 적절하게 제어해서 레벨차를 주거나 혹은 시간 차이를 만들어주면 사람은 마치 악기 신호가 특정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두 개의 악기의 레벨 차이를 귀에 도착하게 하거나 혹은 두 개의 악기 소리가 다른 시간에 도착하게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오른쪽 30도 정도에 위치한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양귀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존 윌리엄 스터트가 처음에 봤던 레일레이의 1900년 심리음향적 기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듀플렉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양귀의 차이를 감지하는 모델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약 1kHz 이하의 낮은 소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간 차이를 통해서 감지하게 되고, 반대로 1kHz 이상의 소리에 관해서는 레벨 차이를 통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즉, 레벨과 시간 차이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귀와 머리 등의 형태에 기인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펙트럴 차이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양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 귀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양귀에 도착하는 소리를 제어하고 또 구현하는 오디오 기술을 우리가 스테레오 녹음 및 재생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이러한 것들이 시도된 것은 문헌에 따르면 1881년 파리 엑스포에서 클라맹 아데르가 테아트로폰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도했는데요. 공연장의 공연 현장을 두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의 현재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로 오디오를 스테레오포닉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상업적으로 가장 최초의 시도였던 실험적인 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틀즈가 에비 로드라는 앨범에서 Here Comes the Sun 이라는 곡의 왼쪽 트랙에서는 드럼만을, 그리고 오른쪽 트랙에서는 베이스만이 나오게 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음악 재생 방식이었죠. 한쪽 귀에서는 드럼만, 한쪽 귀에서는 베이스만 들리게 했기 때문이죠.
이 소리는 모노포닉 사운드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모노포닉 사운드와는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러한 스테레오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팬텀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팬텀 이미지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텐데, 이용하면서 저희가 설명하게 될 텐데, 팬텀 이미지라는 것은 스테레오로 재생하는 때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 사이에, 즉 스피커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지가 재생되는 현상을 팬텀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팬텀은 유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 곳에도 없는 데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걸 팬텀 이미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도 스피커의 사이에서 가상으로 생성되는 음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마이크를 동일하게 음원을 녹음해서 동일하게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에서 재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상 음상이 가운데서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테레오 사운드 필드에 대해서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제 특별히 스테레오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마이크를 사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 신호가 두 개의 스피커에 각각 1대1로 매치되어 있는 이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이런 식으로 놓고 녹음하게 되면 바이올린 앞에 있는 마이크도 피아노의 소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피아노 앞에 있는 마이크도 바이올린 소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 스피커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보다 조금 좁아지면서 하지만 자연스럽게 블렌드 되어 있는, 바이올린과 이 피아노 소리가 블렌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합쳐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마이크가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마치 두 개의 마이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소리를 전부 똑같이 녹음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 음상에서도 두 개의 팬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합쳐지게 되고 들리는 사람도 스테레오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모노포닉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이런 소리인 것이죠. 반대로 마이크의 경우가 서로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면 이때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녹음하게 되고 피아노는 피아노만 녹음하게 돼서 이와 같이 스피커 상에서도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에 비틀즈가 사용했던 것처럼 한쪽 귀에 많은 드럼, 한쪽 귀에는 베이스가 들리는 것처럼 마치 스테레오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두 개의 소리가 너무 별도로 들리기 때문에 블렌딩이 되지 않는 투 모노의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최적화된 스테레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최적화된 공간감을 우리가 Y축으로 보고, 그리고 X축을 두 채널,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 간의 유사도 혹은 비유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유사도라고 봤습니다. 즉, 비유사도가 너무 적으면, 이 얘기인 즉슨 두 개의 신호가 굉장히 비슷하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모노처럼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모노처럼 인식이 되면 공간감은 아주 떨어지게 되고 최적화된 스테레오라고 할 수 없게 되고요. 반대로 비유사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경우는 스테레오라 할 수가 없고 두 개의 소리가 마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공간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두 개의 신호가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히 다른 이 시점에서 바로 스테레오가 최적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보아야 할 점들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최적화된 지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좋은 스테레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테레오 녹음에 있어서 이러한 최적화는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금 전에 예시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마이크 간의 거리를 제어하면 됩니다. 마이크 간의 거리를 컨트롤하면 마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양귀 간의 거리를 제어하는 것처럼 두 마이크 간의 거리를 통해서 스테레오감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마이크의 각도를 또 제어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게 어떤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에 들어오는 신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를 제어하면 우리가 스테레오 녹음의 최적화를 우리가 트라이 해보고 그리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지향성, 마이크의 지향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지향성을 전지향성 패턴에서 양지향성 혹은 단일 지향성으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또한 스테레오 녹음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각 채널 간의 레벨 차 및 채널 간의 시간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채널 간의 레벨 차, 채널 간의 시간차가 동시에 채널 간의 전체적인 비유사도 혹은 유사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스테레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테레오로 최적화된 공간감을 주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두 채널의 신호가 적당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적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적당히 달라져야 하고요. 이 적당히를 찾는 방법이 최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채널 간의 레벨 차, Inter-Channel Level Difference, ICLD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두 채널 간의 시간차, Inter-Channel Time Difference를 통해서 최적화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양귀 간의 레벨 및 시간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사람은 스테레오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자면 두 채널의 신호 간의 전달함수, 왼쪽 귀에 도착하는 전달함수 그리고 오른쪽의 귀에 도달하는 전달함수를 적당히 다르게 해주어서 최적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스테레오 녹음해서 최적화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중 스테레오에 영향을 주는 공간감을 조절하는 요인이 아닌 것, 즉 스테레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모두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향성, 케이블의 길이, 각도, 거리, 가격. 잘 아시겠지만 아마 2번, 5번 케이블 길이와 그리고 가격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크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봐서는 가격은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수업에서는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에 대해서 한 발 더 깊이 나가서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의 두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 위치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격 위치 기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incident technique이라고 하고 spaced technique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동일 위치 기법 coincident technique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